요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분위기에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가 좌우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태극기 부대 8,000명 이상이 한국당에 입당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과연 전당대회 판도를 흔들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연설회가 열렸는데요. 이 태극기 부대들이 연설회장에 모여들어가지고 김진태 대표 후보 또 김순례 최고위원 후보가 나오면 크게 연호를 하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얘기하니까 욕설을 퍼부으면서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그 당 내에서도 걱정하는 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동안 장 외에 머물던 태극기 세력이 8,000명 이상 한국당에 입당했다는 게 알려졌는데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들어보기 전에 차명진 의원한테 한 가지만 좀 물어볼까요? 네. 8,000명 정도가 만약에 입당을 하면 전당대회 판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세력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두 가지 이유에서 안 되는데요. 하나는 제가 듣기로는 뭐 3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당 책임당원이 30에서 40만 명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당원까지 포함하면 한 200만 넘는데 이분들의 어떤 숫자에 비하면 좀 작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건데 한국 당원들이 제가 볼 땐 탄핵을 거치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주 똑똑해졌어요. 예. 그래서 일정하게 그 자기 당의 그 당협위원장 저 같은 사람,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해서 안 움직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여태까지 여러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을 지켰던 사람들이만큼 이쪽 극단 저쪽 극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전략적 판단을 한다. 네. 예. 자, 오늘 연설회장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착한 척 누가 하고 있습니까? 깨끗한 척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동하는 우파 의리의 김진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보 누구누구가 아니고 한국당을 한번 외쳐봅시다.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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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로 이거죠. 예, 그만하세요. 네, 당원 동지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구와 경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 조용히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이야기하고 뭘 요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있어 아무래도 이 선거 치러본 분들한테 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 네. 이 연설회장에서 저런 야유 나오고 또 큰 소리 나오고 그러면 좀 영향 받죠? 뭐 영향은 받는데 한편으로는 이미 지지자들이 자기 지지자를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지지자들이 누가 다수인가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분명히 받는데 이 케이스는 처음부터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누가 대표가 될지도 몰랐을 때의 영향력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미 제가 봤을 때 일찌감치 한교안이나 이런 후보들이 앞서 있는 상태에서 거의 판세가 굳어져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를 리는 없을 텐데요. 그래서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게 말하면 자유한국당 내부 잔치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국민이 다 보고 계시고 특히 수도권에 많은
유권자들이나 당원들이 보고 계실 텐데 그것 자체가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뭐 김진태 후보가 상당히 이런 그 효과들을 미미하겠지만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은 더 잘 되는 모습, 예. 더 건강한 모습, 또 일반 당원들이 아닌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이지 않은 측면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차명진 의원은 좀 오해가 있어요. 예. 제가 보면 이제 이 태극기 부대라고 해서 다 이 소위 말하면 이 저 5.18 북한군 개입을 이 주장하고 예. 그래서 그 5.18은 뭐 북한군의 사주의 폭동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저- 생각하던데요. 그 태극기 부대가 이제 저기 예를 들어서 이제 토요일 날도 나가 보면은 몇 군데 있는데 거기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대한애국당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일부 저기 그 동화면세점 앞에 있는 분들 예. 그분들이 이제 지만 원씩 강연 들으면서 이게 5.18은 막 북한군 사주에 의한 폭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태극기 부대 사람들은 일정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일정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이 죄 없다라기보다는 예. 탄핵이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데서 가문에 동의하는 안 거고요. 나가 보십니까? 예, 저는 나가니까요. 김영주는 나가면 위험할 텐데. 뭐. 지금 예. 태극기 부대의 일부가 극우 맹동 세력일 뿐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지금 저 풍자는 이해하겠는데 자칫하면 태극기를 훼손한 것처럼.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예.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현영을 잘 유지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예, 오해하지 마시기 예. 마시기 그럴 바랍니다. 의도는 전혀 없다는 네, 것을 그럼요. 제가 일부. 대신해서 말씀을 예. 드립니다. 이렇게 조각이 저렇게 다르다. 예. 그거를 태극기 부대가 이렇게 구성됐다는 거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건곤 이감 위치도 정확하고 네, 아주 건곤 훌륭합니다. 예. 네. 예. 네. 3, 됐죠? 4, 5, 6. 예. 예. 그래서 예, 또? 예. 예. 아니 그래서 이번에 한국당의 이제 그 집회에 뭐 예컨대 뭐 몇천 명 모이는데 거기에 일부 사람들 있죠.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한 맺힌 거 여기 와서 풀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가 곧 그 한국당 전체의 목소리는 아니다. 태극기 전체의 목소리도 아니고. 예. 제 얘기는 그겁니다. 예. 김광덕 본부장. 일단 뭐 총론을 얘기하자면 그 태극기 세력의 입당이 8천 명이라는 건 지금 몇 달 전에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도 8천 명인지 그런 좀 불확실하고요. 근데 그 한국당에 이번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 중에서 책임 당원이 정확히 34만여 명으로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태극기 세력이 만약에 뭐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00명이 될 수 있는데 투표율이 좀 높겠죠. 그러나 예. 이제 전체로 볼 때는 완전히 판을 흔들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판은 그래서 지금 현재 초반 판세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부분적인 영향을 준다면 김진태 지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연호를 한다는 것도 예. 합동연설회장에서 심지어 황교안 후보보다도 뭐 더 뭐 연호가 나올 때도 있다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의외로 당선 여부를 떠나서 득표율이 꽤 높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하나 그러한 시각은 있습니다. 예. 예. 김종욱 교수께서는 태극기 부대가 이번 전당대회 판도에 미칠 영향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뭐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여러분들이 아주 상식적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고민스러운 건 지금 5.18 망언하고 태극기 부대가 등장하면서부터 유권자 지형이 탄핵 당시의 지형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우양호 국회전을 하다 보니까 고립을 자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적이고 합리적 상식적인 유권자 같은 경우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싶어도 지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두 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면 탄핵에 대해서 반성, 사죄, 속죄 실천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국민이 그렇게 탄핵을 해달라고 얘기했고 국회가 가결을 시켰고 헌재가 인용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죄 반성하는 게 맞다. 근데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또 그것의 혜택을 본 분이 여전히 가장 우위에 있는 당대표 후보로 계시다라는 게 좀 가슴이 아프고요. 또 5.18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국회가 국회에서 결정한 모든 법을 통과시킨 내용들, 합의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렇게 태극기 부대가 문제를 제기하시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입지가
난망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전 그래서 제발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좀 이렇게 좀 합리적인 책임당원분들의 좋은 선택을 통해서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독이 될까요? 득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당장의 문제하고 이게 끝난 다음에 문제를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에 한국당 김진태 의원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연결시켜서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속해서 김진태 의원을 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대한애국당하고를 구분지어주던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희석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현재 김진태 의원에 대한 표로 뭐 조금의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좀 더 나아가서 김진태 의원이 그래서 만약에 유의미한 숫자로 2등을 하게 된다면 예. 앞으로 이제 이 보수 내의 그 지분이라고 하는 게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 지금 현재 보수 내에서의 이 태극기 부대의 지분이 생기는 것이 과연 자유한국당의 미래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예. 오히려 저는 부담으로 작용되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라고 한다면 이게 독인지 득인지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예. 고민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차명진 의원 의사진행 발언 너무 많이 합니다. 예, 한번 마지막으로 예. 그 한국당을 어떻게든지 좀 폄훼하려는 사람들이 그 탄핵과 관련해서 반성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정치는요 선거로 다 이제 판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중도 하차해서 선거로 일정하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우리가 저질렀던 문제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솔직히 좀 반성 좀 하고 싶었는데 요즘에 문재인 정부 하는 거 보니까 점점 더 내가 반성할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마이크 드리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지금 누구한테 태극기 세력의 입당과 저한테 말씀하신 겁니까? 이 태극기 부대 입당이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딱 한마디만 하자고 발언권을 신청을 해서 마이크를 드리면 또 다른 얘기를 하시고. 아니 한국당 보고 반성 탄핵에 대해서 반성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한국당 당원 아닙니까? 당협위원장인데 그 얘기를 제가 그냥 듣고 넘어가라만 합니까? 자,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님 부탁합니다. 예, 저 짧게 그러면 예. 코멘트하겠습니다. 그 전당대회는 아시다시피 정당의 축제이자 어떻게 보면 백가쟁명의 장입니다. 결국 그 한국당 같은 경우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인 색채가 가진 분도 계시지만 중도 보수의 외연도 있는 것이고 또 거기다가 우측에서 조금 더 더 나가신 분도 사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태극기 부대라는 것도 결국 전당대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본인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다고 하면은 그 또한 어떻게 보면 정당 기성 헌법 그와 같은 주장 자체가 헌법에 반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은 그걸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뭐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과에 대한 승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앞에서 얘기하는데 뭐 특정인을 연호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선거를 통해서 누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주는 그런 나름대로의 지혜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5.18 망언과 관련해서 끝으로 우리 패널들의 의견을 한 가지만 좀 확인해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차명진 의원을 빼고 하겠습니다. 뭔 얘기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5.18 망언 3인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한 명은 제명, 두 명은 징계 유예를 내렸는데 과연 국회윤리위원회에서도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전망을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뉴스와이드를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차명진 의원이 전화를 연결해 와가지고 의견을 밝혀주셨어요. 그 의견은 뭐냐면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런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우리 5분 패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5.18 망언 3인조에 대해서 국회윤리위원회가 제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면은 X 표시를 해주시는데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이 전망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표시를 해서
보여주시기 세모는 바랍니다. 없어요. 현실적 분석이에요? 세모. 예, 현실적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당위 문제가 아니고 세모도 계시고. 자, 그러면 김종욱 교수께서는 못할 것이다. 네. 김영주 의원은 할 것이다. 노영희 변호사는 봐야 되겠다. 김광덕 본부장은 저는 제명한다. 선별적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선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예. 예. 그리고 최정영 변호사는 못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차명진 의원은 금요일 날 이제 입장을 밝히셨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세모부터 한번 왜 그렇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그 자한당 당규 7조에 사실 이제 끝날 때까지는 이분들에 대해서 징계를 유예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누가 당대표가 될지 누가 최고위원이 될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성 할당제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최고위원이 된 사람에 대해서 사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진 않았지만 뭐 여러 각도로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분이 또 당대표가 된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국회 윤리특위에 이분들에 대한 것을 찬성을 해서 올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또다시 찬성표를 내서 징계를 하게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해질까? 저는 그건 또 전략적 차원에서 혹은 당략적 차원에서 다시 생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애매할 수 있다. 즉 차명진 의원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이제 한 20표 정도가 자유한국당에서 나와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계산해 보면. 윤리위원회에서.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회에 의원총회에서 대한 지금 하는 건 말씀이신 거죠? 아니 국회 전체에서 만약에 예. 국회에서 한다라면 오히려 20표 정도 나올 것 같거든. 자유한국당에서도 만약에 제명에 대한 의결을 한다든지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김 당내에서 의원 말씀은 국회 전체 의결 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저는 이제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물어본 건데 네. 아무튼 그래서- 그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당내에서는 사실은 뭐 전당대 결과에 미미한 결과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20표 정도가 제명을 희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예. 그게 오히려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보는 걸까요? 수도권 의원들은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예. 수도권 의원들은 최재형 변호사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이게 자꾸 이제 우리가 그 감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우리는 헌법이라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이라는 시스템 하에서 이 현직 의원을 이와 같은 그 제명을 통해서 제명한다? 만약에 뚜껑이 열리면은 앞으로 정당 탄핵 이런 것도 없이 소수 정당에 대해서 다수의 폭력과 같이 다수가 모여가지고 그냥 제명한다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고 하면은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물론 이와 같은 그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로.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 다음 회기 때에 선거에 가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것이 정치적 책임인데 그와 같은 것은 변론으로 지금 현재 어떤 그 여론이나 이런 걸 해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제명 절차를 한다? 과연 그와 같은 것이 지금 헌법 절차 내에서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차분한 마음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김광덕 본부장은 지금 이제 세모죠. 예, 저는 요거 선별적으로 할 거라는 걸 거의 확신을 하는데요. 예. 과거에 보면 이제 윤리가 이제 솜방망이 윤리위, 예. 물 윤리라 예. 그래가지고 거의 징계 안건을 처리한 적이 거의 없어요. 없죠. 18대 국회 근데 한 명 제명을 가결했고 19대 국회도 한 명 제명을 가결하긴 했어요. 예. 수시 한 뭐 30건에서 한 50건 정도의 네. 그 중에서 해서. 그런데 요번에까지 지금 20대 국회는 한 명도 좀 징계한 적이 없는데 요번에는 왜 저는 한 사람 정도는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보냐 하면은 새로운 한국당의 지도부가 생긴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한국당의 앞으로 지지율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느냐를 예. 굉장히 결정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18 문제에 대해서는 리세팅을 안 하면 안 돼요. 사실 한국당이. 네. 그 점에서 저는 이번에 이미 제명을 조치한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한 유사한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많고 그러나 이제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 행사를 주도했지만 직접 큰 무리를 일으키는 발언을 직접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는 다른 수위를 달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김종욱 교수 의견까지 듣고 넘어갈까요? 예, 저는 참 이 전대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게 참 가슴이 아프고요. 역사에 대한 망언인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의원을 쉽게 제명하는 건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적어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정치인들은
이런 작은 구멍들을 허락해 줬을 때 등장했고 그것이 확대돼서 예. 역사에 아주 커다란 상처를 남겼기 때문에 저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 5.18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아픔들을 안다면 이런 분에 대한 제명 처리는 분명히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진태 의원의 득표력이나 김순례 최고위원 나온 분들이 당선이 됐을 때 소위 스스로 자유한국당이 이분들을 처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 구조 문제 때문에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국회윤리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또 의원총회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올지 그것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